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입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부분에서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전 해마다 이렇게 줄고 있죠. 그럼 거기에 그 6.25 참전용사들한테 그 주는 그 지원금 같은 경우가 해마다 보면 일정 금액이 이제 좀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실질적인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원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나오다 보면 그 금액이 고정적으로 가더라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개인한테 주는 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10억이라고 치면 그 10억을 10명한테 지원해 준다고 치면 1억씩 가는데, 이제 올해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내년도에도 10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는 1억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볼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 문제인데, 사실 이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또 이제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좀 우리도 자성을 해야 되는데, 행사 보면 뭐 표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길 좀 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그 가정보육 해당되시는 과장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 어린이집, 쉽게 말하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죠. 그럼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한 평택시에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지금 민간은 이제 187개, 187개. 한 45%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45%.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정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소규모로 5명에서 한 20명 선 20명 범위 미만, 안에서 예, 예. 해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몇 프로 정도죠? 민간이 한 45% 정도 되고요. 네. 가정이 47%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민간 그 보육시설을 보면 정원 대비 그 천원 인원들이 네. 사실 많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 80% 됩니다. 80%? 네네. 그래도 좀 웬만큼 있네요. 네네.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자꾸 생기냐면, 그 허가를 내주는 기준에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좀 수월하게 내주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 그 민간보육 시설 어린이집들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지금 어린이집이 이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예. 새로 짓는 아파트 빼고는 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더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늘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허가 기준은 이제 별도로 있는데 피해 인구 위험을 학생 수에 비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죠 지금. 시설 규모에 따라 네, 규모. 이제 인원을 정하게 돼 있고요. 예. 또 위험 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데다 설치를 해야 되고요. 예. 1층에다 설치해야 되고 이제 어린이집으로 다 쓸 경우는 5층 이상 안 되고 영유아 1인당 몇 평방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가 좀 이렇게 저도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전에 지켜보다 보면 지금 그 평택시에서도 이번에 그 자살한 원장님이 나오셨죠. 네네. 이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파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경영난도 상당히 이제 힘든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평가 인증제 같은 경우 사실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네.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또 따지면 사실은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많이 이렇게 주어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난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교육도 많이 실시는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국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모색해 보면 어떤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또 제안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안양시 같은 데는 전례적으로 보니까 그 자부담하고 시에서 대주는 부담, 지원금하고 해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잘 돼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배우고, 그래서 그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와서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국내에서만 놓고 보다 보면 어떤 틀 안에서만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네. 어떤 그 마인드 같은 환경들이 조금 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덜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요새 같은 경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에 그 가정보육 시설을 공공 그 시설화 하려고 이렇게 노력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죠.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평택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질의 감사하고요. 그 답변은 좀 이따가 여성가족과 시간에 답변은 다시 해주시는 거로 하고, 지금 다시 공지하면 지금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6쪽부터 24쪽에 질의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예. 그 답변은 잘 메모하셨다가 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위원님.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 거 그 화장장에 대한 얘기요. 지금 농협 장려 입장에 화장장 2기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공재강 시장님이 그거를 그 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그때 많이 애를 썼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뭔가요? 그게 이제 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더라고요. 이때 이제 했는데 이때 상황 보니까는 이제 화장장을 하게 되려면은 그에 따른 이제 법에서 정한 그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인근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뭐 주거지 밀집 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이제 어떤 그 관계법에 따른 시설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이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계속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화장장까지 설치를 하려고 시설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컨설팅 할 때는 그게 됐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 아마 뭐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절차는 아마 없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예. 우리가 화장장 설치를 별도로 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 계획 연구 용역을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뭐 저희 시에도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지금 인근의 용인 평안의숲에는 화장하는데 6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 추모공원에는 30만 원을 받고 있고 시민들에게는 10만 원씩만 받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글로 가려면은 차를 대절을 해야 돼요. 또 운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알아보니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들더라고요. 화장했는데 화장하고 모셔가지고 일로 오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그 10만 원이면 되는 거죠. 우리 뭐 딴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0만 원만 받으면 그 우리 시민들이 화장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들면 되는 거를 뭐 한 200만 원씩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 이게 그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고 시민을 위한 행정.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본인의 생각은 농협 장례 시장에 만들어 놓은 그 두 기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2016년도에 지금 2,313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보다 2015년이 73명 증가했고 2015년보다 2016년이 이제 105명 증가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이런 추세라면은 하루에 6.4기 정도 지금 그 6.4명 정도 그 화장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현재 그 이 사망률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두 기만 가지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한 60만 정도는 아마 소화할 거라고 봅니다. 두 기만 가져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13년도에 네. 관련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 인구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검토해 볼 때 한 3기 정도가 적정하다고 나온 바가 아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망률이 사망하는 사람이 2,313명이니까 6.4명 정도예요, 하루에. 그러면 그 한 기가 그 4번 정도 못 하나요? 2시간씩 잡으면 8시간 들어가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뭐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수요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이제 뭐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러게 그런- 그래서 예. 그 어차피 거기는 지금 장례식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 용도가 뭘로 바뀌나요? 그 지금 그게 농지에서 예. 그 장례식장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가 농지가 뭘로 바뀌어 있는 거죠? 건물이 들어섰으니까는 뭐 저희 생각에는 뭐 대지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대지나 뭐 저 그 거기? 아 거기가 원래 대지였어요? 그러면은 그 허가가 그 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했을 거고 대지면은 그때 당시 안 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사 시설 중에 이제 화장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역 과정에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포함해서 한번 그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거기 그리고 뭐 민원 지금은 그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그 배출 시설이 아니라 흡진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 그리고 그 개천이 하나 건너 있고 고덕 마을까지 가려면은 그 먼 거리인데 하여튼 그거를 한번 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화장 시설 같은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뭐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뭐 분양실, 시신 안치실 뭐 이런 거 다양한 시설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런 사항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 시장님이 그 옆에다가 부질 좀 사서 더 줘서 한 기 정도를 더 만들면 충분히 소화할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그 전혀 그 뭐 진척사항도 없고 나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별로 그 관심이 없었으니까 더 이상은 그 알아보질 않았었는데 하여튼 그쪽을 이러한 그 사업은 우리 시민들과 그 시민들의 소득과도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거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희도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의원 유승영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국장님은 여기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예, 7월 9일 날 왔습니다. 그럼 이 주요 업무 계획은 국장님 소관하에 만든 자료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이전에 만들어서 저희한테 만들어진. 배포해 준 자료시죠? 이거 어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장선 시장님 공약 중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이 공약이 있던데 이게 여기 담당 부서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00원 택시라는 공약이 있는데 이건 이제 노인 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이 이제 아마 해당되고 그리고 일부는 교통과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요 인근의 아산에서도 이제 하고 있고 전남, 전북 뭐 또 경상 남북도에서도 일부 이제 지자체가 해갖고 이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서 평택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어떤 이 안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나요? 저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뭐 검토하고 있는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아니 안호동 신화도시는 아직 진입이 아니니까 아니고요. 저기 100원 택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 60세 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65세 뭐 이런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신 게 있느냐? 별도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아산시나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시장님 공약 사항인데 해당 물론 교통과가 주관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노인 복지 차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0원이든 500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나 이거 정도는 지금 20일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검토하셔갖고요. 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중앙정부도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 공모를 한다. 우리 예산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죠. 하셔서 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네. 담당이시죠? 그건 좀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평택시 전체 국 중에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나요? 24.8%가 전체 예산에서? 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노인분들,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26만 9,803명. 이것이 이제 현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전체 통계죠. 그런 의미로 만든 표 아니? 예, 그렇습니다. 26만 9,803명이 노인과 장애인과 아동과 청소년,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평택시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아닌 평택시 자체의 복지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크게 이 큰 사업으로 평택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복지 사업이 있나요? 대표적인 복지 사업.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앙에서 위임받은 예. 사무만 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까? 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성도 기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매칭 사업이 대부분 이루고 있고요. 이제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우리 평택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든지 큰 사업이 있다든지
예, 그런 것은 뭐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걸 감안해서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히려 좀 담당 과장님들이 발언을 해주셔도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인데 이제 서부 지역에 지금 북부 남부는 다 있는데 서부 지역에 없어서 이제 이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한 370억 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언제 완공 예정인 겁니까? 2020년 말 2020년 12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현재 여기에 그럼 준공되면 어느 정도의 수용 인원이 가능한 겁니까? 수용 그리고 여기 주차 대수는 몇 대죠? 아까도 이제 지적사항 우리 최은영 시의원님도 지적하고 있죠. 남부복지타운 주차장 부족해서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 서부복지타운 주차가 몇 대입니까? 145대입니다. 145대입니까? 예, 지상 131대, 지하 14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부는 현재 몇 대가 있는 거죠? 남부 자, 지금 100세대. 네? 100세대. 103대요? 예, 예. 그러니까 145대 그러면 42대 정도를 넓어진 거네요. 예, 비교하자면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2대 늘려도 그게 주차 수요가 충분히 될 건가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초과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체육관하고 같이 또 연계돼서 서로 보완 작용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 옆에 체육관 같이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부복지타운보다 훨씬 조건이 좋겠네요. 예, 조건은 좀- 주차장으로 봤을 예, 때는 예, 예. 지금 남부복지타운 건립비는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제가 자료를 안 가졌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남부복지타운 할 때 그 덕동산에 사는 일부 이제 부지를 쓴 거잖아요. 네. 그때 약간 이제 일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산이 많죠.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덕동산을 그냥 꼭 져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부지를 뭐 별도로 이렇게 제가 그때 뭐 추진을 그게 원래 시유지였나요? 시유지였습니다. 공원 시유지였습니다. 예산을 아끼려고 한 거네요. 부지 매입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부복지타운을 짓고 평가를 하면 그 남부복지타운을 졌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걸 잘 면밀히 지금 남부복지타운이 언제 오픈했죠? 개관했죠? 금년 2월에 했습니다. 2월이요. 예. 그럼 2, 3, 4, 5, 6, 7.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물론 개선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서부복지타운을 짓는데 이때 이런 부분의 평가들을 반영해서 서부복지타운은 어찌든 아직 지금 삽을 안 떴죠? 예, 공사 발주 준비 8, 9월이니까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하셔야 된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게 아니라 그래야 서부복지타운이 좀 더 나중에 추가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용도 덜 들을 수 있고 거기 서부 지역에 이용하시는 우리 평택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일일이 건건이 지적이 아니라 그런 평가 시스템들을 좀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공사한 사람 공사 제대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 복지사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디가 담당하시나요? 평택에 있는 사회복지사. 여기- 제가 한번 그 처우 개선을 위해서 평택시가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좀 말씀을 대략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3년도 10월에 조례를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부 제정을 했고 그 작년도부터 이제 3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우비 보조 사업으로 처우 개선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와의 그 간담회 등을 통해서 또 시설 종사의 의견을 수렴을 반영을 해서 그 경기도 신규 이제 지원 사업하고 우리 각 경기도 내 각 시군의 그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해결해 나가는 걸로 적극 움직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수요도 많고 또 이제 하시는 일도 되게 이제 조건이 열악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 처우 자체가 워낙 시작부터 좀 너무 낮게 출발하다 보니까 급여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시에서 좀 각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당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부복지타운에 대한 평가는 좀 하셔갖고 어떤 부분 뭐 연구 용역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들을 좀 거쳐서 문제가 됐던 사항들은 좀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서부복지타운 건립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추후 좀 보고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1 독립운동 뭐 사업은 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그 하시는 거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보면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 증진인데요. 저는 특히 이제 그 모든 보훈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광복회 특히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뭔지 워낙 시대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저는 또 뭐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 수당, 위문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좀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시의 좀 중요한 행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분들을 좀 초청해서 우리 시장님 옆에서 뭐 커팅을 하시든 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진위천에 그 축제 할 때 그 야간 개장한 거 이런 거 할 때 점등식 할 때 이런 분들 한 분 정도 두 분 정도 이렇게 대표되시는 분들 초대해서 이렇게 좀 예우를 해주는 게 잘 모든 행사에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북의 행사에 이런 예우 같은 것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좀 자부심을 우리 시가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기본문화 활성화 제가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문화 활성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모금액이 얼마죠? (2017년도에는) 2억 5,648만 원입니다. 모금된 게요. 예, 예. 2억 5천. 예. 이걸 하기 위해 쓰였던 지출된 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그 저희는 이제 그 작년에 1억 236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1억 2천. 예. 1억 2천이요? 1억 236만 원. 1억 200만 원. 예, 예. 그러면 1억 4천 정도
모금이 되는 거고 모금을 이거 하기 위해서 1억 200 이 적정을 한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시가 그러니까 이런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건 좋은데 이런 비용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활글로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01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활에 대한 성과가 실제 이걸 통해서 자활하시는 분들의 미리 몇 분이고 이런 자료가 갖고 있나요? 그 자활이라면은 자활 기업으로 그 창업해서 나가는 거를 뭐 개인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 나간 건 5개 기업이 자활 기업으로 출범을 해 나갔습니다. 자활 사업 5개 기관이 있고 자활 사업 참여자 취창업 성공 및 유지 수당 지급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800만 원. 자활 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2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억, 목표액은 초과했네요. 예, 20억이 기본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액은 초과 달성했고 저는 이런 자활 사업에 대한 좀 그 단체 이걸 좀 세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대체 몇 분이 이런 자활에 참여해서 실제 성공했는지 또 실패했다면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뭘 보완해 줘야 되는지 뭘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여기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전과 비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심 속 휴식공간 이 물놀이 공원에서는 3억 5천의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이건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평택시가 지원해 준 건 거죠? 3억 5천. 네. 이게 이제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서부 공설운동장은 상수도가 없어서 소방소 그 급수관을 통해서 물을 받아놓고 지하수를 이렇게 매일 조금씩 보충하면서 네. 여과기를 통해서 물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체를 가는 데는 몇 번 가냐 했더니 2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땅히 공급할 수 있는 물 통로가 없어서. 근데 이제 평택시청은 상수도가 보급돼서 시청 앞에는 저한테 잘못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서부에 있는 분은 이게 좀 이런 부분에 개선책 이런 것들 좀 하시고 또 하나 그늘망이 이제 그래도 해놓으셨지만 몽골 텐트는 많이 그 전보다 작년보다 많이 설치하셨지만 통로라든가 수영장을 하고 있는 위라든가 이런 데 다 땡볕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여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그 그늘막이 또 되게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하게 좀 검토해서 안전하면서도 좀 조건들이 좀 개선할 수 있는 거기 그 통로 걸어보면 막 떼학볕에 지금 이 떼학볕에 막 걸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년 재단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는 수영장을 직접 들어가겠어 물속에 한번 물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복지 플러스인데요.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 4가지 급여가 있죠. 네. 예, 이건 참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안이죠. 왜냐하면
이걸 받는 분들은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27,849명이죠. 네. 예. 가구 수로는 19,815가구. 그러니까 대략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가 받고 계신 거죠? 제가 그러니까 뭐 아니 그거 뭐 검색해보고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 통계도 좀 그런 프로테이지 통계도 같이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만들어 주실 때. 그래야 아 평택에는 대략 몇 프로의 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명수도 알아야 되지만 프로테이지도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게 만들어야죠. 평택시가 다른 일자리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수급자는 줄어들게 만들고 수급자가 되신 분은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고 이게 맞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평균 1인당 이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평균. 네. 예, 평균을 여쭤보나.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 좀 할 테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일단 다른 의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잠시 정해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를 선언합니다.